네,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 인구의 흐름, 인구의 이동을 살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로 가도 네. 서울로만 가면 네.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미국은 이 이야기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뭐 대도시지만 인구가 빠져나간 대도시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대도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서울 기껏해야 이제 광역시 정도 네네. 그 정도인데 이제 미국은 그의 개념이 좀 더 다르기 때문에 네네. 대도시 간에서도 인구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 네. 저도 이 얘기 들었거든요. 네네.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뭐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은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2100년인가? 2100년이 되면 한국 인구가 거의 절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것만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2100년이면 사실 80년 남았습니다. 물론 제 세대는 아니겠지만 저희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은 한국에 부동산 투자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게 가치가 있으려면 사람이 늘어나야 되고 거주할 어떤 수요가 있어야지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준다면 이게 더 이상 더 그렇게 가치 있는 물건이 될까라는 그 근본적인 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인구 감소와 노령화라고 하죠.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발 맞춰서 어떻게 이걸 준비를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동산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인구의 그 인구수,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굉장히 전 세계 그 제일 탑급의 저출산이에요. 네.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진국 중에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많아야 당연히 몰리고 맞습니다.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메리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부동산이 그래도 네. 괜찮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거시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미국 부동산 말고 과연 다른 투자법이 있나? 약간 그럴 정도로 그래요? 필수적으로 하나는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제 이야기 많이 네네. 다루어 봤는데, 지금 대표님, 실례지만 그 나이대를 여쭤보는 건 아닌데, 지금 저보다도 어려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 이제 게스트분들 모시면, 이제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네네. 어떻게 공부하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네. 동기부여 자기개발 관점에서 살아오신 이야기 부탁드려요. 라고 네네. 질문 드려요. 네네. 근데 굉장히 궁금해서요. 네. 젊으신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네.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연구하고 알게 되셨는지 네네. 한번 살아오신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좀 간지러울래나?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동기부여 관점에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저희 가족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아직 미국에 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그러면? 네네. 혼자 왔고, 네. 한국에서 또 결혼해가지고, 와이프는 한국에 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또 미국에 계시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사실 제가 이제 한국 군대를 또 갔다 왔습니다. 혼자서. 네네. 네. 또 대한민국 해군에 통역장교로 또 3년 동안 복무를 했고. 진정한 남자시네.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이 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너 미쳤다. 네가 군대 뭐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지 뭐하러 갔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저는 대한민국 군대를 저는 꼭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사실 저희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거를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미국 오래 계셨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무조건 보내라. 나는 그 군대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대 그 장교 생활 3년 동안 하면서 뭐 그 다양한 이제 연합군 훈련도 하고, 이제 외국 장교들하고도 같이 일하면서 이제 사실 이제 세계적인 좀 세계에서 같이 일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해군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좀 그 시야가 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정말 이 좁은 한국 땅에서만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뭔가 크로스 보더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뭔가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좀 해보는 게 맞겠다. 나한테 그런 게 더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미국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미국 부동산 중개인을 하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부동산 중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고, 그리고 실제 뭐 고객분들한테 뭐 오픈하우스 소개하러 갈 때도 뭐 쫓아간다든지, 뭐 제가 운전하고 같이 간다든지 뭐 이런 걸 많이 도와드리다 보니까 사실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이 미국 부동산이 가진 어떤 장점들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또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한국 부동산 상황이 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산을 처분하지도 못하고 또 더 늘리지도 못하고 이랬을 때 과연 출구 전략이라고 하나요? 출구 전략을 미국 부동산으로 출구 전략을 짜드리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부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본업으로 좀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지금 뭐 저희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다음 뭐 강의도 하고 있고,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고요. 뭐 오프라인 스터디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책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미국 부동산이라는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한국에 그렇게 많이 알려진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좀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오플랫 채널에도 많이 오시면 각자 각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하고 인터뷰하는 영상들, 미국 부동산을 다룬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와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 또 몇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네. 군대 얘기. 네네. 그 규율이라는 게 사실 한국은 의무잖아요. 네네. 네,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미국에 예를 들어서 10대들 범죄, 네네. SNS에 모여라고 막 상점 털고,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사회가 안전한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 어디 가방 사물함에 그냥 위에 올려놓고 가면 며칠 지나고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다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온 그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규율이라는 게 얼마나 맞습니다. 잘 지켜야 되는지, 이걸 안 맞습니다.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스템이긴 하죠. 그래도 이 형이 많이 가는 게 좋긴 한데 규율이라는 게 그래도 다르긴 하죠. 네네. 그러니까 군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군대 자체가 전 솔직히 좀 재밌었어요. 이게 들으시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통역을 했기 때문에 연합훈련 하는 것에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 실제 뭐 근무 자체도 뭐 하와이에서도 근무해보고, 실제 펜타곤도 가서 근무를 좀 해봤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을 저한테 좀 많이 준, 경험을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완전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미국 문화도 좀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하이브리드로 갖고 있으면 미국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으로 넘어가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꼭 군대는 뭐 저는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국 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희한하게. 군대 갔다 왔구나. 또 너무 좋아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희 이제 이야기 다 끝났는데,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에게 투자란 무엇인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네. 저는 투자란 이제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원칙 그대로인데요. 네. 그러니까 대응을 하려면 내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위험을 인지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어떤지, 미시경제 상황은 어떤지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2번은 이해했으면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양손에 무기는 들고 있어야 된다. 원화와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된다. 근데 꼭 달러가 아니어도 됩니다. 원화와 위안이 됐던, 원화와 엔이 됐던,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저는 자산,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화폐를 들고 있는 거, 이거는 저는 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아직 제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면 언젠가는 이루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이야기 또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투자의 원칙에서도 대응 이야기 해주셨고, 마지막 때 이 투자에 대한 질문에서도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들, 우리의 투자의 수많은 변수들과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튜브로 수많은 경제 공부를 하는 것도 다 우리가 하는 투자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변수들, 수많은 위기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투자에는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정말 그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힐링 가족 여러분, 오늘 그 인터뷰 진행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공부 너무 많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주식은 아니지만 투자에는 다양한 자산군들이 있잖아요. 한 번씩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 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